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9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얼마 전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다녀갔을 때, 어제도 루마니아 K2 수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상관이 좀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루마니아 대통령이 사실은 K2 전차권이 잘 됐으면은 로템 정도를 방문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가 간 곳은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 두산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원전 생산업체를 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SMR이라는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군용 원전 기술 상황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저는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원전이 신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지금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미국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 실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루마니아예요. 미국 돈은 5조 원 정도 넣어서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그 K2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미국이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한 루마니아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루마니아의 경제력이나 국력 규모, 기술 규모 이런 거, 미국이 여러 가지를 마음껏 만질 수 있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전까지 새로운 시도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시도죠. 시도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새로운 원전 기술을 시험한다는 것은 반드시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미국이 돈을 공짜로 주면서 공짜로 지어주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위험성이 검증된 안정된 기술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루마니아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것은 기존에 계속 연기되어 왔던 석유 기반의 경제에서 차세대 에너지 기반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수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전기차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발동을 걸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 좀 복잡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지난 4월 24일 날 루마니아 대통령이 두산 공장을 방문한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에 있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계획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마니아에 시험적으로 미국이 차세대 원전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돈 5조 원 정도, 5조 원 이상 풀어서. 예, 그 내막을 한번 알아보면 그 내막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여기서 뭘 원하는지가 금방 보여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77메가와트. 숫자도 한번 대충 눈여겨봐 주세요. 보통 우리가 대형 원전, 기존의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거는 그 원자로 하나가 1000메가와트, 즉 1기가와트예요. 그보다 10분의 1도 안 되죠. 아주 작은 거예요. 스몰 모듈라 리액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작고 핵심은 모듈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작은 거를 여러 개, 작은 걸 여러 개 붙여서 쓸만한 걸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총 합이 462메가와트밖에 안 되잖아요. 원자로가 7개 들어가는데. 예, 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건설비가 싸다. 그리고 위험 부담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거기서 기술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군용 원자로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로의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 뉴 스케일 파워라는 미국에 있는 오레곤주에 있는 회사가 디자인한 겁니다. 여기는 대형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벤처기업 같은 수준이에요. 새로운 기술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형 원자로 쪽에서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패권 국가예요. 소형 원자로 기술, 뒤에 우리도 나와 있지만 우리 스마트 원자로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아마 수출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우디 수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차세대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미국이 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걸 통해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넘어가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또 언급하면서, 환경 문제 언급하면서, 탄소 배출권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가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존 원전에 후쿠시마 건 보셨지만 체르노빌도 있고 미국에서도 뭐 여러 번 사고가 났었죠. 그거는 더 이상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 기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훨씬 안전한 원전. 중요한 축을 차지할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를 원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수소 에너지라는 부분이 같이 따라올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이 드라이브를 그런 걸 봤을 때 수소 에너지 드라이브도 그럴 것 같다. 요 장난이 재밌습니다. 자, 그런 거고 자, 모듈화 한다는 것은 작은 걸 여러 개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사실 기존의 대형 원전도 원자로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해요. 왜냐? 아파트 짓는 거랑 똑같아요. 개인 단독 주택을 지으면 화장실 따로 만들어야 되고 뭐 진입로 따로 만들어야 되고 골목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파트 지으면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원전도 사실은 원자로가 뭐 5개, 6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그래서 큰 그건 없어요. 자, 이거 기사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삼성물산, 루마니아 SMR 개발. 이거 내년 정도에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결정은 미국이 내리는 거예요. 돈을 정말 줄지 안 줄지를. 루마니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큰 수혜를 받는 건데, 만약 미국이 M1전차 팔고 싶다, 중고차 팔고 싶고, 팔고 자기들은 차세대 전차 넘어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루마니아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미, 중 이후에 복잡한 셈법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루마니아도 원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오랫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가는 이유는 뭐냐? 그 1대1로 사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여기가 이제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나토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 동맹체인데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밀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자리를 내가 메꿔줄게 내 걸로. 그러면서 신세대 원전 실험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년 가서 말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 기술은 뉴스케일,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디자인한 원전을 우리 두산에서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것은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값이 저렴하다라는 게 있어요. 값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 축적을 하고 우리는 생산비 구조가 미국과 원가 구조가 미국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입도 당연히 남기겠죠. 자, 하나씩 빌드업 돼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1년 5월에 문재인이 워싱턴 방문해서 그때 중요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이때 바이든 초기인데 이때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거의 같은 시기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양쪽에 나눈 걸 보면 성명서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하고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이게 이제 딱 한 3년 전이죠. 핵 안전,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자, 근데 우리가 기술이 하나도 없고 미국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하고 이런 합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거는 이때부터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이 서방권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고 실제 사용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차세대 원전에 있어서는 이게 차세대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그때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삼겠다. 수소에너지도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SMR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하는 것은 전기차랑 비슷하다. 중간 단계다. 이거는 어중간한 형태다. 기존의 큰 것을 줄여놓은 상태다. 완전히 혁신적인 건 아니다. 여기서 미국이 거기 시장을 이제 열려고 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본 게임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다. 수소 에너지도 그럴 것이다. 이게 미국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몇 년 늦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자, 이게 뭐 FS, MSR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SMR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SMR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대형 원전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 원자력 발전소 가면 도움이 있고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독립적인 기구들을 한 군데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트럭에 실어서 나를 수 있을 정도로.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작아졌기 때문에 출력이 작아졌고 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시장은 우리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석탄 발전소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도 없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가스터빈,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가스터빈 복합 화력 발전소로 넘어갔다가 그다음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보고 있어요. 지금 루마니아도 거기가 원래 석탄 쓰던 발전소였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환경이라는 이슈가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지난 3년간 전쟁하느라고 이게 조금 없었거든요. 이게 만약 시작이 된다면 본격화. 근데 루마니아 대통령이 간 걸 보니까 제대로 시동이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바이든이 지난 3년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한다. 늦었지만 우리하고 합의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늦춰서라도 지금 시동을 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잠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면 우리 연탄 있죠. 이거 좀 기억하실 겁니다. 연탄을 쓰는 보일러가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지금은 전부 다 가스 보일러로 다 바뀌었지만 연탄 태우죠. 구멍이 뽕뽕뽕 나 있잖아요. 그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로 물을 데워서 보일러가 방바닥을 돌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원자로에 들어가는 그 우라늄 원료가 연탄처럼 생긴 그 구멍에다 소소속 들어가 있고 그걸 태우는 셈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 나오는 열이 엄청난 열이 나오죠. 거기서. 그 열을 물이 받아요. 물 보일러처럼. 물이 끓을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전기가 돼요. 그냥 뜨거운 물이 도는 게 아니고 확 전기가 돼요. 수전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부피가 팽창하죠. 그 팽창한 것을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물레방아 돌리듯이. 그리고 다시 물이 돌아오고. 자, 노심에서는 엄청나게 열이 납니다. 그걸 다시 식히죠. 우리 에어컨하고 똑같아요. 냉매가 식었다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공기를 머금어서 다시 기체가 되시 다시 돌아갔다가 식혀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같아요. 여기서 기존의 원자는 전부 다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이죠. 물이죠. 그죠? 원자로에서 나온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그 전기기관이랑 똑같아요. 단지 연료의 형태가 다를 따름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 식힌다는 것은 뭐냐? 에너지를 자기가 물이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증기가 되는 거죠. 다시 갔다가 돌고. 그래서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기를 다시 물로 바꿔야지 원자로 주위를 돌릴 거잖아요. 전기를 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많은 냉각 효과가 필요한 거죠. 그걸 보통 바닷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다. 대신 일체형 원자로로 오면 출력이 확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깥에 물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작은 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나오니까. 자, 우리도 펌프가 있죠. 일체형으로 들어서 펌프가 있어요. 펌프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를 강조 드리는 이유는 이 펌프는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후쿠시마 때처럼 지진이 발생하거나 해일이 발생해가지고 바깥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펌프가 물을 못 돌려요. 그러면 안에서 과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녹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루마니아에 한다고 하는 것은 펌프가 없고 대신 이게 규모가 작으니까 이 자체를 지하에서 엄청나게 큰 물에다가 담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억지로 펌프를 통해서 안 해도 된다. 그냥 물속에 담궈 놓는다. 왜? 작으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안전하다.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저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요거는 가운데 단계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뉴스킬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회사고 이게 벤처 기업이에요. 여기 자 보시면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77메가와트짜리 요거 맞죠? 요게 지금 인정을 보니까 2023년 1월 1일 날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인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형이에요.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원래는 50메가와트, 그다음 77메가와트짜리인데 이거는 완전히 신판이라는 거예요. 어디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걸 루마니아 한다는 거예요. 원자로 크기는 너비가 2.7m, 길이가 20m 정도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고장날 구속을 한 군데 줄였다. 이거는 출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하에 큰 수조 같은 데 넣는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호수나 이런 거랑 연계가 되는지까지는. 예, 그래서 그 호수 물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출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상용화를 돼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보면은 미 아이다호에 그 되게 외진 데거든요. 그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규모도 똑같아요. 예, 지금 루마니아에 지으려고 했던 걸요 아이다호 디자인하고 똑같은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이 기업은 원래 미국의 에너지 성이 연구하던 걸 갖고 나와서 기업화된 거예요. 아이다호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비용이 약 4조,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4, 5조 원 하다가 이 10조 원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취소가 돼요. 너무 비싸져 가지고. 그래서 이 설계도가 그대로 루마니아에 가는데 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한국의 원전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검증된, 동시에 훨씬 저렴한 다른 파트너들보다. 그래서 이걸 5조 원이나 6조 원대로 맞출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감히 추정컨대. 그래서 한국이 선정된 거고, 이건 한국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 새로운 원전에 대해서 발을 디디게 됐으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원자로를 우리가 만들게 됐으니까, 물론 설계는 미국 거지만 그 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미국 거보다 제가 봤을 때 더 나아 보이는 다양한 원전을 우리 준비 중이다.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면은 전체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루마니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나쁘게 이해하면 실험동물처럼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여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원자력위원회 안전검증을 받았지만 어디에서도 사용돼 보지 못한 처음 새로운 모델이라는 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예.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걸 만든다. 이것은 미국이 이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전기차 인증받을 때 불완전한 기술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인정받았잖아요. 우리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열고자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은 막상 열어놓고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그 다음 에너지원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미국이 전쟁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더니 중국이 그새 따라왔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 앨런 머스크가 붕 뜬 거죠. 그 다음 에너지원은 당연히 수소 에너지죠.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죠. 곧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원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여러분 스마트 원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지 오래됐을 거예요. 예, 이것도 제법 옛날 자료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고 시장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다. 예, 그거는 미국이 해줘야 되는 일이다. 예, 그건 전 세계 패권국이 미국이 시동을 걸어줘야 된다. 이번에 시동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장이 열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 원전, 이게 이제 그 큰 대형 원전을 아주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첫 단계로는 100메가와트짜리 2라고 돼 있죠. 뒤에 메가와트 2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전기 출력이에요.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니까 열 출력을 쓰는 게 아니고 전기 출력을 써요. 그 가운데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라지겠죠. 예. 근데 군용은 열 출력을 써요. 군용은 열 출력을 쓰고 발전소용으로 쓰는 이런 원전은 전기 출력을 써요. 그래서 같은 원전이라도 전기 출력을 쓰면 출력이 적게 표시되겠죠. 요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원래 100메가와트짜리, 이거 미국계 77메가와트였죠. 예, 그걸 100메가와트짜리를 만들었다가 전기 발생기 혁신, 효율화 개선했다는 겁니다. 개선해가지고 혁신형 스마트라고 해서 200메가와트로 출력을 2배로 늘렸어요. 예, 그러면서 크기는 줄였어요. 예, 제가 봐서는 제가 위에 비교해 놓은 거 보이시죠? 좀 전에 미국 거. 뉴스케일 거랑 우리 혁신형 스마트랑 비교를 해보면 최적이 미국 거는 2.7에 너비가 2.7, 길이가 20이고 우리는 너비가 더 굵어요. 굵어요. 5m, 길이는 12m. 저는 요게 차로서 이동하기엔 더 좋다고 봐요. 1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20m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2m도 이게 컨테이너는 안 들어가요. 자, 출력은 200메가와트. 그런데 최적을 보면은 미국계 114 세제곱미터고 우리는
235 세제곱미터에 2배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출력도 딱 2배 살짝 넘게 나오잖아요. 즉 원자로 크기하고 출력하고 상관이 있다. 상관관계가 딱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다 냉매, 열 발생기 하는 거, 열 전달하는 가운데 매개체는 물이죠, 물. 이게 경수로라는 거예요, 경수로 이게. 예. 물을 이용해서 원자로의 에너지를 담았다가 터빈을 돌린다. 전기로 시켜서 다시 식힌 다음에 원자로 다시 보내서 계속 뺑뺑이 돈다. 경수로예요, 경수로. 뭐 소위 말하는 가압 경수로 이렇게 하는 거. 가압은 왜 들어가느냐?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게 하려면은 물이 좀 늦게 기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압을 해요, 물에다가. 그럼 사실 더 위험하겠죠. 조금이라도 구멍이라도 생기면 그 배관이라는 게 훨씬 튼튼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가압을 하면 그 가압 경수로가 지금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가압을 하게 되면은 물의 끓는 점이 100도보다 훨씬 올라가요.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 이런 거죠. 자, 우리도 이미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동성은 더 좋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의 기술 수준은 비슷하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보여요. 이 형식에 있어서는. 근데 이 형식이 끝이 아니에요.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안 들어가겠죠. 상당히 크죠. 예. 자, 100메가와트짜리, 100메가와트짜리는 저랬고 200메가와트짜리는 저랬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에는 안 들어가요. 오른쪽에 200메가와트짜리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모듈형으로 한다는 게 딱 보이죠. 이거는 뭐 기존 대형 원전을 그냥 축약시켜서 한다는 거고, 루마니아는 이거를 지하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나 호수랑 연결시켜가지고 펌프 없이도 자연스럽게 전기가 됐던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식혀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펌프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지만 지하에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겠죠. 자, 군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제대로 기술 축적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한 기술 수준을 갖고 있겠다. 그렇지만 첫 수를 떠는 것은 당연히 미국이어야 되고, 미국 기술 써야 되는 거고,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올라탈 때 우리가 빨리 올라탄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군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 소개드렸던 건데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저도 이번에 이제 정리하면서 새로 또 환기가 많이 됐습니다. 예. 자, 22년 5월에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이 애매한 이름을 가진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군용 원전에 대한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2022년, 27년이에요. 그 전에 당연히 기초기술 연구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 거. 27년이죠. 끝에가. 이건 뭐냐면은 우리 안창호 배치 3 만들 때 딱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40피트 컨테이너,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예요. 로 이동이 가능하고, 좀 전에 보신 것보다 훨씬 작다는 뜻이에요. 우리 스마트 혁신형 스마트 200메가와트보다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열원 발생기. 저는 이게 당연히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번 연료 충전을 해가지고 20년을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안창호 3에 넣겠다라는 계획이 그때 있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이미 기초 연구는 노무현 때 한국형 원전 개발할 때 그때 이미 기초 연구는 다 돼 있었다. 그때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도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앞으로 올라가면은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1990 몇 년도에 우리 원자력 기술진이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러시아의 초소형 원전 기술을 받아와요. 그걸 좀 국산화 시킨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서방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원자력 잠수함용 또는 항공모함용 원자력 발전에는 연료를 고농축을 씁니다. 90% 이상 군용 무기용을. 그렇게 쓰는 이유는 저농축을 쓰면 연료가 빨리가 소모가 돼서, 뭐 지금 30년, 40년마다 한번 연료 교체하는 거고, 사실 그때는 배를 완전히 쪼개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농축을 써요.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술은 저농축 우라늄을 써요. 이것은 전 세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 간에 있는 뭐 원자력 협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고립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그 연료 돈 주면 다 살 수 있는 거에 가서 그걸 가지고 군용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제가 봐서는 40년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자, 시기적으로 딱 봤을 때는 안창호 배치 3다. 예, 그거는 원자력 추진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초소형 원자력으로 이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쭉 있어 왔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불이 붙을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약간이 되게 된다면. 그래서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예. 아까 보신 혁신형 그거보다 훨씬 작죠. 요거는 이제 20피터, 40피터인가요? 예. 컨테이너 박스에 쏙 들어가죠. 예, 요거는 그래서 파워도 훨씬 적습니다. 이거는. 예, 예. 보통은 미국이 이제 노틸러스라고 처음으로 원자력 잠수함 추진 잠수함 했을 때 그때 열 출력이 60에서 한 100 정도 사이였어요. 60에서 100메가와트. 이게 열 출력이에요. 그걸 전기 출력으로 확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스마트 원전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예요. 이건 함정용이에요. 예.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은 기존의 SMR과는 다른 것이다. 차세대, 이것이 차세대 원전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시장이 옮겨가게 돼 있고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좀 전에 이제 군용 거를 보여드렸죠. 그 군용 거는 뭐냐면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군용 위에서 저 상품화가 안 되더라도 군용에는 필요하니까 개발하겠다. 대신 상품화가 될 거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바로 상업화 쪽으로 또 확 날개를 펼 수 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KBS하고 인터뷰하면서 안창호급 배치 3는 핵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2020년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아까 연구개발 과제가 원자력 그 동력 추진기 개발이 27년까지 계획이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연구 과제가 있었는지 언론에 공개 우리가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림이 딱 맞아요. 원자력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무관하다. 즉 20% 농축률 이하로 떨어진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핵무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때 이거는 이제 안철수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안철수 정권 인수위원장인가 그랬죠. 그때 이런 말 했죠. 문정부는 공약을 그대로 정책 시행해서 부작용을 했다. 공약을 너무 다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작용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 가지 공약을 남발하고 정권을 잡은 지 잡게 된 정권 인수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공약 다 못 지킬 거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기 때문에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계획은 엄청나게 꼼꼼하게 그대로 시행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한 많은 국방 관련 산업들을 보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이빨이 잘 맞습니다. 예. 자, 이게 우라노스라고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군용 원자로로 추정되는 원자로입니다. 이거는 18메가와트예요. 이 18메가와트는 전기 출력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혁신 스마트 스마트 원전은 200메가와트, 그거의 10분의 1이에요. 크기도 너비가 1.7, 길이가 6m. 이거는 1톤 트럭이에요. 40피터 필요 없어요. 1톤 트럭에 들어가요. 자, 이게 부대 장비 같은 게 들어가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트럭 안에 장비되는 그런 게 좀 되겠죠. 그런데 이제 18메가와트는 전기 출력 기준이고 통상의 원전처럼 이거를 열 출력으로 바꾸면 60에서 한 80메가와트 정도 돼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초기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 같은 거랑 출력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창호급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딱 맞는 출력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한 개가 들어갈 수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95%의 고농축이 아니고 20%의 저농축 가지고 똑같은 걸 구현해낸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이고, 이 기술의 원천은 러시아에서 왔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라노스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납 고속 정식로라고 되어 있고 LF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게 4세대 일체형 초소형 원자로, 이거는 SMR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은 SMR이죠. 이 4세대죠. 근데 미국에 아마 그가 투자한 기업은, 자, 여기는 납하고 비스무스를 냉각제로 쓰죠. 예. 아마 빌 게이츠가 투자한 거는 소디움을 쓸 거예요. 나트륨. 그 두 가지 현재 기술이 있고, 우리는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우리는 뭐랄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핵 폐기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4세대의 기초연구가 사실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빨리 뛰어들 수 있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훌륭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아까는 물을 썼잖아요. 물이 원자로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잖아요. 여기는 물이 아니라 납을 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납. 녹는 점이 123도예요. 123도 이상을 유지하면은 액체예요. 그리고 이거는 열을 물보다는 훨씬 많이 머금어요. 대신 123도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고, 군용으로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 물은 펌프가 돼야 되니까 꾸르륵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때. 물이 배관을 따라 돌 때. 이거는 그런 점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고장이 난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그러면은 지난 후쿠시마처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오염된 냉각수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출해가지고 우리 뭐 문제 많이 된 거잖아요. 중국은 일본 해산물 수입도 금지하고 이래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납은 고장이 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문제가 생기면 배출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납은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차폐 물질이에요. 그 자체로 원자로를 감싸버리고 그냥 쇳덩이가 된다. 그래서 출력은 18에서 20메가와트, 근데 전기 출력으로, 열 출력으로 치면 60에서 80메가와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초기형 원자력 발전소 미국에서 했던 거, 그거랑 출력이 같다. 우리 4,000톤급 안창호급에 딱 맞다. 여기 또 고속 정식로라고 해요. 이게 왜 20%도 안 되는 걸 쓰는데 왜 20년, 40년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열 효율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예. 안에서 우라늄이 마음대로 분해돼도 돼요. 그게 고속 정식로의 쉬운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우리가 기존의 원자로에 쓰고 있는 경수로 방식은 뭐냐면은 연탄재가 나오잖아요. 태우고 나오면 그 연탄재에 석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연탄재는 파묻으면 되지만 이게 우라늄은 찌꺼기가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분해되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방사능을 방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리가 아주 어렵잖아요. 이 4세대 일체형 원자로는 그게 납이든 내지는 나트륨이든 이거는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태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예,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태우기 때문에 핵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 자, 지금 SMR이 나왔지만 향후는 SMR이 전부 다 이걸로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격오지 같은데 배에 실어다가 트럭에다가 싣고 가서 거기 전력을 다 공급해 줄 수 있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죠. 미사일 사령부나 뭐 레이더 기지 같은데 또 이거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북한에 예를 들어서 뭐 투자가 이루어져서 큰 걸 만들기로 했다. 뭐 함경도나 뭐 이런데 뭐가 좋은 광물이 있어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남한 선을 끌어서 거기 전력을 다 공급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보내가지고 해안가에 정박시켜 놓고 전력 공급하면 된다.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도 배에다가, 러시아는 오지가 많으니까 배에다가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을 해주는 그런 컨셉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러시아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나트륨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나트륨 기반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이 있겠죠. 뭔가 하나하나. 자, 여기 보면 이제 빌 게이츠도 투자 중에 SMR. 근데 지금 루마니아에 들어가는 SMR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것은 아까 우리는 나비였죠.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것은 그쪽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트륨 기반의, 예, 즉 거기는 물 대신 나트륨 쓴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울산과학기술원 원전연구단, 예, 이건데 뭐냐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초소형 원전,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연구 과제 있잖아요. 잠수함용이나 항공모함용으로 들어갈 거에 기초 연구를 한 곳이에요. 이거는 뭐냐?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노무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다 했을 때 그때 이미 확보했던 기술들 그걸 더 꽃을 피운 거예요. 그때 본격화됐죠. 이때 문재인 때. 예.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기술들 우리가 노무현 때 만들려고 했었을 때 그때 있었던 기술들도 세련되게 가다듬고 정리를 했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문재인이 뭐 바이든과 회담을 했을 때 아까 안전한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협력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것과 이게 맥이 다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신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이제 사업 기간이 4년이었죠. 2019년부터 23년. 근데 원자력으로 가지고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노무현 때부터 이미 있었으니까. 그게 기초 기술이다. 예, 예. 그때도 몇 년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시도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다듬었다고 보고 목적도 해양용 초소형 원자력 발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잘 났고 요거를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군사 그 과제가 그걸 받았다고 봅니다. 즉 요거는 선행 연구고 그거는 체계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원자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기간에 지금 미국하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냉랭하잖아요. 미국이 윤석열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기술은 뭐 시간에 좀 차이는 있겠으나 기술은 거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는 만드는 과정을 그 과제화했다. 아까 400억 정도 들여가지고 28년, 27년까지. 그러면 딱 안창호 패치 3에 들으면 딱 맞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는 시장이 열린다. 4세대 원전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두산이 그게 발을 담근 거는 비록 미국 디자인이지만 시장이 생기면 바로 우리 국산화 밀어넣을 수 있다. 미국보다 절대 경쟁력이 안 뒤진다.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우리한테도 관심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국책으로 열심히 해온 거거든요. 이거를.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있고 미국이 사실은 우리 뭐 2030년까지 뭐 그 탄소 제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정유 시설 같은 것을 크게 더 정수를 안 했어요.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간다 해서.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석유가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석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기가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의 물가를 낮추면 되는데 기름값, 미국 기름값 무수 큰 문제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유 시설은 대규모 설치 사업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쉬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몇 년간 단박에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나 디젤이. 자, 그 말은 거꾸로 뭐냐? 미국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은 지금 수소 에너지에 상당히 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딱 걷어차기를 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우리 한국은 상당히 빠삭하게 그 계획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소, 원전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죽이 잘 맞았죠. 그런데 바이든이 누구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에 원전을 다시 시동을 거는 거 보니까 다시 원래 계획대로 간다. 즉 평화 모드로 간다. 지금 평화 모드로 가려면 러시아랑 화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소에너지의 기반으로 쓰는 그런 것이 동력이 붙을 수가 있다. 예, 그 정도 덩치는 돼야 된다. 자, 우리도 그런 변화의 바람이 곧 불어온다. 그래서 지난 2, 3년간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지요. 예, 대형 원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대형 원전의 위험을 더 부각시킬 거예요. 원전은 원전인데 소형 원전이에요. 이제 다른 방식의 원전이에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예요.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